자, 요번 주 주제는 현지 시간 2월 28일 날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광물 협정 서명식을 앞두고 다소간의 말다툼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뭐 광물 협정이고 뭐고 다 중단되고 젤렌스키는 이제 유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협박인가 아니면 젤렌스키 외교 참사인가? 요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번 사건이 벌어진 곳은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라 하는데 미국 백악관의 웨스트 윙에 위치한 이제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여기서 정상회담 전 이제 정식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고 기자회견 미팅 이런 게 열렸는데 요 기자회견 미팅에서 언쟁이 있었고 예정돼 있던 광물협정 서명식도 없어졌고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요번 설전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언론의 이제 언론 기사의 비판적 수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그 비판적 수용의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될 수 있으면 기사의 재료가 된 소스를 직접 접촉해라. 그 소스를 직접 접촉해서 될 수 있으면 자신만의 판단을 가져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이후 이제 자신만의 판단을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내 판단이 맞나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을 나누다 보면 자신만의 판단이 이제 바뀌거나 더욱 정밀해질 수 있겠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처음 이 사건을 접한 것은 이제 언론 기사였죠. 유튜브였는데 일단 우리나라 언론은 대부분 트럼프가 협박했다거나 윽박질렀다거나 동맹 관계나 국제사회 기본 원칙을 뒷전이고 강대국끼리의 담판을 통한 미국 이익 확장에 매달리는 트럼프 집권 위기, 힘을 통한 어, 힘을 통한 평화 기조가 여실히 드러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나 전 세계에 뭐 생중계된 카메라 앞에서 약소국 우크라이나 정상을 찍어 누르자. 우방국을 포함해 각국의 고위관세를 부과하며 통상전쟁을 시작한 그가 안보에서도 철저한 힘의 논리를 앞세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어떤 기사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그랬던 거고, 아니면 뭐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유튜브에서 트럼프 젤렌스키 미팅이나 트럼프 젤렌스키 풀 미팅 이렇게 쳐보시면 전체 영상이 나옵니다. 저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는 했는데 이 영상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영상 초반에는 화기애애하게 시작되긴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어나갑니다. 이게 8분까지죠. 8분까지고 이후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트럼프가 답변을 합니다. 안전보장에 대한 건데, 뭐, 명확한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다른 질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젤렌스키가, 나도 얘기하겠다. 나도 대답하겠다고 하면서 끼어들고 하는데, 트럼프가, go ahead, please. 이러면서, 그래, 너도 말해라. 이러면서 기회를 주죠.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보시면. 이게 왜 내가 이 장면을 뽑았는지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질답은 로어스, 이제 히토류라든가 LNG 터미널 등에 대한 이제 뭐 답변으로 무난하게 흘러가는 듯 하다가, 이런 상황이 또 나오죠. 우크라이나 지원액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미국도 지원을 하고, EU도 지원을 하고, 일본도 지원을 하고,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미국을 통해서 뭐 155mm 포탄 이제 뭐 이렇게 지원을 했다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원액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해 3,500억 불을 이제 지원을 했다. 이걸 유럽보다 우리가 더 많이 지원했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no 이러면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서로 아규가 있긴 한데 이건 좀 유머스럽게 지나가죠. 이건 트럼프나 뭐 젤렌스키나 이제 모두 쇼맨십이 있는 지도자라서 유쾌하게 넘어가는 장면 같아요. 물론 트럼프가 여기서 don't argue 하면서 넘기는데 서로 웃으면서 웃고 있잖아 둘이 서로. 여기 나머지 이제 배석한 사람도 웃고 기자들도 다 웃어요 그냥.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no 했지만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질문들이 계속 되다가 브라이언이라는 기자가 이제 두 번째 질문해요. 젤렌스키의 코스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Why don't you wear a suit? 이렇게 해요. 왜 정장 안 입냐? 젤렌스키 대통령 보면 전쟁 이후에 계속 군복 같은 요런 이제 군복 같은 복장만 착용을 하죠. 어느 뭐 유럽 나토 회의라든가 뭐 어느 회의에 가도 요 복장을 고집을 해요. 자기만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Why don't you wear a suit? 요렇게만 이제 질문을 들으면 정말 이상한 질문이긴 해요. 좀 이상한 질문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번 이제 백악관 쪽에서 이번 회담에는 이제 suit
좀 입고 와달라 요청을 했다고 하죠.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제 전시라서 계속 이런 군복 같은 복장 입고 다니고 실제로 요 질문에서도 뭐 전쟁 끝나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처음 젤렌스키가 차에서 내렸을 때 한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젤렌스키 보고 얘기하지는 않고 이쪽 기자들 보고 He's all dressed up today. 잘 차려입었네. 잘 차려입었구만. 이렇게 인사로 이걸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속내는 뭐냐면 야 드레스 코드 줬는데도 이렇게 입고 왔구만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원래 드레스업이라는 거는 앞에 뭐 입는 게 있지만 in order to look more formal than usual이에요. 평소 차림이 아니라 look more formal입니다. 공식적인 차림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광물협정 서명하는 자리니만큼 그리고 백악관 집무실이니까 수트 차림을 요청했죠.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휴전을 시키기를 원하고 이게 휴전의 큰 이제 굿스타트 이제 젤렌스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굿스타트 스타트니까 이제 전투를 이제 종결을 하고 전쟁을 종결하고 휴전을 하든지 시스파이어 종결하든가 뭐 종전을 하든가 이런 협정을 나가야 되니까 수트를 입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청을 했는데 안 따른 거죠. 그냥 대놓고 자기가 입던 옷 그냥 입고 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건 사실 이제 비꼰 것이라고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한 건데, 근데 이거 젤렌스키는 그냥 넘겨버려요. 젤렌스키는 그냥 넘겨버리면서 전쟁 끝나면 수도 있겠다. 당신보다 좋은 거 입을 수도 있고, 당신보다 뭐 안 좋은 거 입을 수도 있고, 전쟁 끝나면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넘겨버려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이게 마음에 걸렸는지 다른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도 해요. I do like your clothing. 브라더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이건 자막을 쓰다 이게 자동 자막 설정돼 있어서 브라더라고는 안 했겠죠. 이러면서 이게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달래요. 그다음 이제 브라이언은 여기 가리키면서 I think he's a great guy, by the way. 제가 브라이언 A라는 애도 참 좋은 애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너네 둘이 이제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난 오늘 젤렌스키가 괜찮게 입었다고 생각한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이제 처음 만나서 했던 말이 기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까봐,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았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수트 입든지 말든지 간에, 뭐, 협정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오케이 이런 말이고 뭐 이제 사실 이제 복장 가지고 이렇게 난리냐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외교가에서 특히나 외교가라든지 아니 모임에서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는 미팅이나 회의 자리인데 사전 공지된 코드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그 미팅 주최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모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팅 주최자나 뭐 주요 세력 인물을 이제 모욕하는 의미로 일부러 이렇게 입을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지키는 게 예의죠. 특히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이런 젤렌스키의 복장에 대한 말이 나올까 봐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젤렌스키는 좀 이제 진지하게 답변하겠다 하면서 시큐리티 개런티 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기자들의 안전 보장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슬쩍 넘겨버리거나. 그래서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던가, 이 안전 보장이라는 게 이번 이제 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던가, 아니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은 관심 밖이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답답했던지 젤렌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4년 이후에 푸틴 대통령은 이제 25 times, 25번이나 약속을 어겼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휴전 혹은 종전 협정에 대해서도 푸틴은 약속을 안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푸틴은 나와의 약속은 어긴 적이 없다라고 했고 젤렌스키는 이제 푸틴은 그 약속은 어긴 적이 없을지 몰라도 향후 이 휴전 종전 협정을 어길 거라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말하는 게 이제 푸틴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미사일 쐈다. 하면서 이런 휴전 협정으로는 안 되고 강한 미국 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 사이에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강력한 방공 시스템이 에어 디펜스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푸틴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고
또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증오하는 상황이다. 마치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 등등등 말하면서 2%의 확률이라 하더라도 조약들만으로는 푸틴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건 굿스타트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푸틴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전쟁의 규칙이라고 하면서 뭐 작정하고 이제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일견 보면 이거는 이제 맞는 말입니다. 물론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이제 역사적으로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은 이제 몰도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발트 3국이라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 같지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젤렌스키는 현재 미국하고 이제 광물 협정을 맺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 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젤렌스키가 카밀라 해리스 지지하던 사람으로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현재는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고 그가 백악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는 휴전 협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것도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맞죠. 네. 언쟁을 하면서, 또 나중에 보면 또 언쟁도 하면서 또 말도 끊어가면서 끼어들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마쿠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상회담들 보면 기자들을 다 내보내고 둘만 얘기하자든지 아니면 실무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다든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서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어떤 협정을 맺으려면 국가 사이에 협정 맺기까지 실무진들이 이제 그 협정의 90%에서 95%를 다 조율을 하고 뭐 실제로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머지 이제 지역적인 부분들만 협의해가지고 협정식 하는 게 그리고 거의 다 조율된 것을 서명만 하러 가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아무리 탑다운 선호하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이번에 젤렌스키가 광물 협정 맺으러 왔으면 기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트럼프 면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는 건 좀 이상하죠. 자신이 내세우는 조건들이 안 맞아졌으면 그냥 안 오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미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미 실무진들이 그걸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미 왔는데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이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제 기자가 당연히 물어보죠. 트럼프 당신 중립입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 편입니까? 이러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하냐면, 난 중립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건 쉬운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푸틴이겠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건 쉽지만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난 세계 평화편이다. 이럽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계속 싸울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죠. 트럼프는 예, It's wonderful to speak badly about somebody else, but 협상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협상은 그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되겠죠, 그죠? 그 이후로도 트럼프에 대한 질문에 계속 젤렌스키는 자신도 대답하려고 계속 의견 말합니다. 계속 말하려고 해요. sorry, just a second 이러면서 자기도 한마디 하겠다 계속 한마디 하는데. 그 후에 기자가 이제 미스터 프레지던트 오데사에 갈 생각이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현재 지금 오데사보다는 전쟁을 멈추는 게 먼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어 있고 많은 빌딩들이 파괴되어 있다라고 말하자 노노노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젤렌스키가 말을 끊고 노노노 하면서 아직 많은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와서 좀 봐라라고 말하면서 계속 자기가 얘기해요.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실상에 대해서 잘 못 알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의 말을 중간에 막고 사실상 트럼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기가 답변을 해버려요. 계속 그 뒤에도. 이건 미국 정서상 이제 말 막는 건 좀 대단한 결례라고 해요. 익스큐즈 하면 상관없어요. 제일 첫 번째부터 트럼프가 자기 답변 끝나고 젤렌스키가 답변을 하려고 하자, 그거 해, 괜찮다, 익스큐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익스큐즈 받고 하면 괜찮은데 여기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빌딩들이 파괴됐다는 걸 바로 끊어버려요. 노노노 이러면서 아니다 우리 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되게 이제 개방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상대방 말 끊는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특히 부하 직원이 상사
말 이렇게 자르고 자기가 중간에 말한 다음은 파이어 될 수 있습니다. 해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민감한 거. 사실 여기서부터 조금 포인트가 쌓여요. 저는 여기 딱 보면서 아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가 쌓이는구나. 왜냐하면 앞에 노노노 하면서 이제 지원액에 대해서 알규했을 때는 트럼프가 그냥 돈 알규 하면서 서로 웃고 뭐 기자들도 웃고 배석한 사람들도 다 웃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인트가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젤렌스키하고 제디 벤스 부통령 사이의 설전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후에 기자들 질문에 또 트럼프는 푸틴 쪽으로 기운 게 아니고 나는 푸틴 쪽으로 기운 게 아니고 이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거다. 푸틴을 욕하는 건 쉽지만 그렇게 한다면 전쟁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제디 벤스가 나오잖아요. 제디 벤스가 하는 게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전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멈추려고 한다. 하자 젤렌스키가 이렇게 하나 물어봐도 되냐 이렇게 하더니만 그러니까 제디면서 예 이러니까 젤렌스키는 뭐라고 하냐면 푸틴은 2014년부터 우리나라 영토를 침공하고 크림을 합병해 왔는데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젤렌스키 자신은 직접 푸틴하고 휴전 협정에 사인도 했지만 푸틴은 협정 어기고 우크라이나 계속 침공했고 포로 교환 협정조차도 어겼다. 하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JD, 당신이 말하는 외교는 대체 어떤 겁니까? What kind of diplomacy, JD, you are speaking about? 이렇게 얘기해요. JD, 여기 결정타입니다. 왜 결정타인가? JD가 뭐냐면 벤스 대통령 이름이죠. 퍼스트 네임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제가 이혼 변호사니까 갑자기 이렇게 공식적인 포멀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야 호나 근데 네가 말하는 외교가 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느끼기엔 되게 무리한 겁니다. 미국인들 만나면 퍼스트 네임 안 부릅니다. 그렇죠? 미스터 트럼프, 미스터 벤스 이렇게 하죠. 근데 좀 친해지면 call me Donald, call me JD 이렇게 하면 좀 친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JD 하거나 이렇게도 해도 되는데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이제 좀 친해졌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JD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도널드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기자들 다 있는 데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그리고 부른 것도 이게 JD라고 부른 것도 좀 그런데 내용도 그래요. 왜냐하면 JD가 벤스 부통령이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다. 이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네가 말하는 외교가 대체 뭔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잖아요. 앞에서 까는 거잖아요. 대놓고 깐 겁니다. 여기 JD 폭발합니다. 벤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게 난 너네 나라를 파괴하는 걸 막는 외교를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Mr. President, with respect,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into the Oval Office and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American media. 미국 언론 앞에서 오val 오피스에 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거는 정말 대통령 당신 정말 이거는 무리한 겁니다. disrespectful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례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존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 부른 것도 좀 그런데 여기 이제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러니까 네가 말하는 외교가 대체 뭔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면 오지를 말든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팔짱 끼면서. 음. 펜스 대통령이 계속 얘기합니다. 너네 나라 지금 전쟁 지게 생겼는데 등등등 얘기하니까 젤렌스키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보긴 했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 언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후 벤스는 젤렌스키한테 당실 프로파간다 투어나 하고 있으면서 이러면서 서로 말싸움하면서 둘이 계속 얘기를 해요. 언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말립니다. 젤렌스키가 말하는 걸 막고 You are in no position to dictate what we're gonna feel.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지만 그리고 미국 사고 러시아 사이에는 아틀란틱 대서양 오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무너지고 유럽 무너지고 다음이 네 차례가 오면 느낄 거야. God bless 이렇게 해버려요. 모욕한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좀 강하게 말합니다. You are in no position. 너는 그럴 위치에 있는 게 아니야. To dictate what we are gonna feel.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 네가 지시할 만큼 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해. 라고 까는 거죠. 젤렌스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젤렌스키 너한테는 어떤 카드도 없다. 이제 러시아하고 협상할 카드가 어떤 카드도 없다. 미국하고 함께 있으면 카드가 있는 건 맞는데 아니라면 카드가 없다.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러시아 전쟁 지금 지고 있잖아요.
이후로도 계속 언쟁을 하다가 트럼프가 중단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언쟁을 길게 끌면서 보여준 거는 두 사람 간의 언쟁을 이렇게 길게 끈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바마는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 줬지만 트럼프는 나는 제블린을 줬다. 네, 대전차 무기입니다. 제블린을 줬다, 무기 줬다 이런 말이죠. 또 이런 말 하면서 미팅을 종료시킵니다. Going to be great television show가 빠졌겠죠. 텔레비전 이 실제로 말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good great 텔레비전이 되었겠다 하면서 이제 종료시킵니다. 이 미팅을 본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여자 대사님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네. 주미, 그러니까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입니다. 절레절레 하시는 거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결과를 예상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속보는 이렇게 뜹니다. 제렌스키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 중단하는데 안 그래도 이제 트럼프 생각은 뭐예요? 트럼프 취임하고 난 뒤에 조 바이든은 그냥 퍼주잖아요. 다 지원을 해줬는데 트럼프 그럼 뭐예요? 나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지원 중단할 거야. 이제 계산하자 이거잖아요. 중단할 게 빨리 종전 협정하고 이제 군사 지원 그만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곧바로 이거 합니다. 젤렌스키는 이거 보고 울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럽으로 바로 날아가가지고 요 중간에 스티머 영국 총리하고 마크롱 대통령하고 서로 울싸안고 야야 고생했네 그지 트럼프가 많이 이제 트럼프한테 많이 힘들었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직후 이제 유럽 지도자들한테 환대받았습니다. 오히려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또 국내에서 대부분의 이제 미국 언론도 그렇고 여기 유럽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트럼프 벤스를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위협하는 국제 질서도 모르는 무레배라고 매도하고 젤렌스키는 강대국에 맞서 싸우는 사람으로서 표현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언니 잘 들이받았다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국내 지지율 오르는 건 이번 사태한테 젤렌스키가 이득이 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57%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65%로 지금 반등하죠. 왜냐하면 트럼프한테 들이받아가지고, 그죠. 근데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이제 향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1위는 젤렌스키가 아니라 철의 장군이라고 불리는 발레리 잘루지니라는 총사령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의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 사람을 자르죠. 총사령관에서 잘루지니 총사령관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날에 키우 사회학연구소라는 데에서 여론조사하면 잘루지니가 차기 대통령 1위로 여론조사 나옵니다. 그래서 대선 치러질 경우에는 잘루지니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고 젤렌스키 잘리겠죠.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젤렌스키 지지율 좀 올랐으니까 격차가 조금 좁혀졌겠네요. 또 젤렌스키는 지난 5월까지가 임기잖아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 선거 없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따르면 선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뭉개고 있는 겁니다. 휴전이나 종전되면 이제 선거 치러야겠죠. 그럼 젤렌스키는 실각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일단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과 유럽의 지원이 없었으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오래 전쟁 끌 수가 없었습니다. 2주 혹은 3일 안에 러시아의 승리로 마감되었을 겁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지원액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1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4조입니다. 또 같은 기간에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정부 원조 총액 중에 49.5%는 유럽이 가지고 있는데 42.7%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1위, 액수로는 유럽연합이 1위네요. 근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스타링크라든가 감시자산이라든가 정찰위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전쟁이 정말 불리하겠죠. 그렇다고 이거 단시간 내에 유럽이 그런 정보자산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액수보다는 사실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지원 없이는 목표물을 포착하고 선택하고 집중해서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유럽이 못 해주는 겁니다. 공짜 아니죠. 다 청구서 돌아옵니다. 네. 명분이 그럴듯해서 혹은 뭐 조약으로 이렇게 안전 보장했으니까 도와준다?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다 청구되는 겁니다. 네.
트럼프 말로는 미국이 무상 지원했다고 하지만 이거 재건 사업 등으로 통해서 청구서 다 내미는 겁니다. 요번에 광물협정에서 나오는 수익금 재단에 넣어서 그걸 어떻게 하죠? 재건 사업 한대잖아요. 그 재건 사업 미국 기업이 다 따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채무자인데 채권자인 미국이 가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셨죠? 어디 갔냐 이거. 네. 네. 또 젤렌스키는 대선 과정에서 해리스를 지지한 적이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탄약 공장을 방문하기도 해서 해리스를 지지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요번 설전에서도 벤스 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해리스를 우리의 적인 해리스를 지지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잖아. 근데 넌 우리한테 감사하고 하다고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은 트럼프죠. 자신이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장소적으로도 백악관입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백악관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말 끊어가면서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푸틴을 못 믿는다. 푸틴 2014년도부터 25번 오겠다. 뭐 포로 교환 협정도 안 했다. 나랑 한 것도 안 했다. 휴전 협정 가지고 되겠느냐.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정책하고는 다른 입장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비판적인 어조죠. 이럴 거면 미국에 왜 왔나 싶기도 한데 결국 벤스 부통령하고 설전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 미팅을 보면 통역을 두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는. 그래서 설전이 더 규모가 더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 통역을 두면 옆에 이제 많이 한번 거쳐서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외교 관례상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물론 정확성 때문도 있긴 한데 한번 걸러서 오는 동안 이제 생각도 하고 이제 좀 그 안 좋은 말도 이제 걸러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설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정상회담은 통역을 주죠. 필수적으로.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자, 해보면 트럼프의 함정일까요? 젤렌스키의 외교 참사일까요? 제 의견,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에 가깝다고 저는 보입니다. 일단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지원이 끊긴다면 단순 계산만으로서 이제 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42.7%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누가 메꿔야 돼요? 유럽이 다 메꿔야 되죠. 돈보다도 스타링크나 감시 자산 등으로 인해 취합되던 이제 정보도 모두 끊겨가지고 전투에서는 아주 불리해지겠죠. 그리고 적어도 내가 트럼프 지지하지는 않았더라도 일단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 이상 트럼프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맞잖아요. 대트럼프 전략. 트럼프 맞춤 전략이라도 있어야죠. 또한 사전에 드레스 코드에 대한 부탁을 받았으면 선택을 해야죠. 거기에 맞출지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서 임해야 되는 게 맞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러시아 침공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이제 러시아 전문가들이 보시면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보지만 러시아가 침공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의 정치적인 역사라든가 뭐 크림반도나 뭐 돈바스 이쪽에 러시아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자치 뭐 어떻게 분리 독립을 원하고 뭐 투표가 얼마가 된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다 쓸데없어요. 전쟁 왜 합니까? 물론 그런 사유가 있다 해도 전쟁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푸틴은 전쟁 범죄자는 맞아요. 제가 물론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요소가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러시아 침공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선택한 순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푸틴은. 하지만 또 이제 제가 또 얘기하는 게 약속이면 알아서 기어야 된다. 그리고 채무자면 채권자한테 가서 그렇게 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트럼프의 그간의 성격이나 그간 발언 그리고 정책을 보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을 파악하고 외교에 임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트럼프의 휴전 종전 방안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이제 종전 협정을 만들 거냐면 푸틴이 지금 점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그대로 푸틴한테 주면서 휴전 종전을 하자고 할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찬성할 리가 없잖아요. 젤렌스키 입장에서 이걸 받으면 이거 찬성하면 실각하거나 처형당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습니까? 트럼프의 방안이 마음에 안 든다면 트럼프를 설득할 다른 전략, 방법을 가지고 백악관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젤렌스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드레스 코드? 무시. 나 원래 군복 같은 차림 입고 다녀. 나 그냥 갈 거야. 이건 트럼프를 설득할 젤렌스키의 적절한 선택이었을까요? 전쟁에서의 미국의 지원. 네. 트럼프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는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지원했음 멍청한 조 바이든이 한 거임 이랬을 때 젤렌스키는 어떻게 했어요? 노노노노노
또는 미국보다 유럽이 더 많이 했음 하면서 트럼프 말 자르고 트럼프 면전에서 야 아닌 건 아니잖아 했잖아요. 물론 팩트는 오늘 이제 BBC 팩트 체크를 보면 젤렌스키 말이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이 총액에서는 더 많습니다. 근데 크게 의미 없다 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랑 작은 이벤트성, 쇼맨십성 설전을 하는 것이 이번 트럼프를 설득할 젤렌스키의 적절한 선택이었습니까? 조 바이든은 돈을 척척 줬는데 트럼프는 기자 미팅에서 안전보장에 대한 얘기가 두루뭉술하고 전혀 없잖아요. 돈 준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젤렌스키가 말한 에어 디펜스 방공망 준다는 얘기도 없고 트럼프가 한다는 얘기가 푸틴이랑 합의해. 나도 푸틴 욕할 수는 있는데 정말 터프하게 할 수 있어. 누구 이 세상 지구 누구보다 나 더 터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 평화 협상 안 되잖아. 전쟁 그만해. 너 이제 졌잖아. 이런 말입니다. 거기다 대고 야 푸틴 못 믿을 놈이야. 트럼프 니는 믿어도 난 안 믿다니까 라고 빡빡 우기니까 벤스가 답답해가지고 야 우리 트럼프가 그래도 외교적인 방법을 해주려는 거잖아 하니까 벤스가 한테 뭐라 그래요 또 젤렌스키가 야 네가 말하는 외교가 대체 뭐냐 이딴 게 외교냐 이래버리니까 언쟁이 벌어지고 결국 지원 중단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트럼프를 설득할 젤렌스키의 적절한 선택이었습니까? 그럼 트럼프는 단순히 벤스가 말한 것처럼 디스리스펙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략이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젤렌스키의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무런 전략도 없이 아무랑 조 바이든이 하던 대로 돈이나 주고 방공망이나 주고 푸틴이랑 휴전협정, 종전협정 할 수 내가 생각 없어. 나 땅 한 치도 양보할 마음 없어. 이런 식으로 아따 내가 원하는 안전보장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네. 혹시 열받아. 이러면서 얘기했다 그러면 한 나라 지도자가 정말 이런 생각이었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전 이게 오히려 젤렌스키의 외교 참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젤렌스키 미팅에서 통역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봐도 영어로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젤렌스키는 드레스 코드로 부탁받았지만 무시하고 백악관에 가면서 생각을 해봤겠죠. 이대로 가다가는 푸틴이 현재 점령하고 있는 땅 모두 내주고 전쟁 끝나야 되고 미국 청구서도 돌아올 거고 유럽 청구서도 또 돌아오잖아요. 차관이니까. 휴전이나 종전되면 선거는 다시 치러야 되는데 잘루지니가 뽑힐 것 같고 내가 다시 안 뽑히면 실각할 수도 있고 그냥 한번 들이받을까?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더라도 트럼프가 진짜 열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들이받을까? 아니면 최소한 트럼프의 압박에 한번 대드는 모습이라도 보여서 국내 지지율이라도 높여보자. 뭐 이런 전략이었을까요? 그 전략이었다면 지지율이 반등했으니까 성공한 것 같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전략인가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미국하고 유럽 등등 지원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뭐 이런 말이 많죠. 젤렌스키 태도를 보면서 마치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 같다. 채무자가 채권자 집에 와가지고 더 내놔라 한다는 식으로 이런 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반감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뭐, 영국, 미국, 러시아한테 원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핵무기 협정 메모랜덤이라고 하지만 조약이 아니니까. 여기서 안전보장 해줬잖아요. 영국, 미국, 러시아. 그럼 해야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죠? 김병희는 효자가 없는 법입니다. 이제 미국의 지원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트럼프는 확실히 종전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든 그러든 간에 니는 전쟁 그만하고 미국은 더 이상 지원하기 싫어. 이제 계산하자. 이겁니다. 유럽은요? 미국이 담당하던 지원을 유럽이 과연 할까요? 지금 하던 지원의 2배를 해야 간신히 전선이 유지되는 정도인데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미국에 감사하고 광물협정을 할 준비됐다 했지만 새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잘 안 받는 거죠. 하지만 오늘 또 나온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광물협정 그래 준비되면 광물협정 하자 하면서 좀 봐줬다는 거죠. 트럼프가 대인배인가요?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는 모르겠고 젤렌스키가 이렇게 한 것도 모르겠고 계산하려면 계산하든가 두 비즈니스 하자 이겁니다. 젤렌스키가 정말 트럼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트럼프를 설득할 카드를 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끝까지 유럽이랑 손잡고 러시아랑 싸우면 될 건데 하루도 안 돼서 꼬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 방식이 마음에는 안 드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한번 개개야 국내적으로 자신의 입지가 서겠다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는 트럼프의 함정입니까? 젤렌스키의 외교 참사입니까? 제 선택은 젤렌스키의 외교 참사다. 제 전문 분야도 아닌 외교를 왜 이렇게 얘기하나? 왜 이런 인사이트를 제가 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기사 보시면 트럼프의 러시아 피벗, 다음은 미국 밀착 우려, 다음 턴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시잖아요. 벌써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젤렌스키의 외교 참사라고 쓰고 카드가 없는 젤렌스키의 발악이라고 저는 읽습니다. 다음 턴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차례가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 제 생각에 트럼프를 가장 설득할 가장 강력한 카드는 정확한 계산 같습니다.